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재범입니다. 저도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을 하려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처음 이제 공부도 하게 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다수는 관심이 좀 없으실 분이셔서 없는 주제일 수도 있어. 그냥 편안하게 그 조금 요즘 근래 소위 말해서 유행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는 연구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고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저희 실험실의 주제는 여기 영어로 쓰여 있는 이제 지방 조직의 특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뒤에도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뜻 생각하기엔 지방 조직 굉장히 비슷하고 단순할 것 같은데 제가 거의 지난 30여 년 동안 연구를 계속 해보아도 양파처럼 끊임없이 계속 모르는 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지방 조직을 이제 표현한 모식도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방 조직에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풍선처럼 생긴 분화된 지방 세포가 있고 막 분화를 시작해서 지방 대사물이 응축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분화의 지방 세포, 또 분화 이전에 지방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전구 세포는 또는 스템셀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역계 세포들이 지방 조직에 존재합니다. 지방 조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처럼 에너지원이 충분할 때 그걸 저장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이 지방 조직이 그냥 에너지 저장고 은행이네만 생각해왔는데 지방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단백질 또는 지방대사물 또는 최근에 세포에서 분비한다고 하는 엑소좀 등의 신호전달 물질들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만들어져서 대뇌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신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이후 지방 조직은 일종의 내분비 기관이다. 따라서 지방 조직의 증가 감소는 우리 몸의 호르몬의 양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지방 조직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면역계 세포들이 존재하고 그런 지방 제중 내의 면역계 세포의 양적, 질적 변화가 궁극은 지방 조직의 기능 변화도 야기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저희들의 생각은 지방 조직의 면역계 세포 변화는 궁극은 전신적인 면역 반응을 제어한다. 그래서 아마 요즘 저희 지난 2, 3년 동안 계속 앓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 시츄에이션도 비만 또는 당뇨 환자가 더 쉽게 잘 걸리는 이유, 치료가 어려운 이유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지방 조직이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진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이 지방 조직 중에서 일부는 버퍼링 커패시티, 완충 효과도 있지만 열을 만들어낸다. 그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몸에 가지고 있던 이런 에너지 대사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 과정이 소위 대사성 질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신 열 생산과 관련된 지방 조직은 사람에서 최근에 발견이 돼서 많은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로던트, 생쥐의 경우는 이제 목 뒤에 존재하는 브라운 팻 티슈에서 발견이 됩니다. 또한 이 브라운 팻 티슈, 갈색 지방 조직 이외에도 우리 대부분의 이 매몰 포유동물들은 백색 지방 조직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의 조직학적 구성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여드리는 예처럼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 갈색 지방 조직은 앞서 본 지방 조직의 큰 고무풍선과는 다르게 굉장히 작은 지방 대사물을 갖고 있는 반면 같은 배율의 백색 지방 조직은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사람에 존재하는 내장 지방 조직 또는 사람의 피하 지방 조직을 마우스의 경우는 에피디마 아디포스 티슈 또는 서브큐티니스가 피하 지방 조직에 해당하는 인기뉴 아디포스 티슈라고 부르는데 훨씬 큰 고무풍선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 실험실에서 이걸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실험실이 아주 오랫동안 지방 조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의 지방 조직에 비해서 정상이 아닌 소위 지방 대사 또는 지방 조직이 급증해서 지방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동물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방 세포가 커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다양한 면역계 세포들이 바뀌어 있는데 면역 반응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원인과 결과만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그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오고 있었고 저희들은 특히 이 지방 조직이 초기에 팽창할 때, 즉 지방 조직이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면역 반응을 매개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형태적으로는 리모델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크기도 달라졌고
구성하는 세포의 질적, 수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만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게 이제 그 많은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오랫동안 저희가 연구해온 부분에서 그냥 저희 그룹에서 발견한 것들을 좀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지방 조직에서 관찰되는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백색 지방 조직이 굉장히 왕성한데 이건 내장 지방 조직에 해당하는 EAT, 아까 말씀드린 에피데마 아리포스 티슈에서 활발하지만 피하 지방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생김새는 비슷한데 왜 그럴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방세포, 지방 조직의 약 수로 보면 30-40%를 차지하는 지방세포가 실제 그런 지방 조직이 늘고 주는 이 소위 리모델링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지자이자 그런 자기 변화 과정을 다른 조직이나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리스판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백색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스템셀들 또는 프로제니터 셀이라고 불러도 되는 줄기세포 또는 전구세포가 의외로 다양해서 백색 지방 조직과 그 내 구성되어 있는 그 기능을 제어한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색 지방 조직은 목 뒤에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쥐의 경우 내장 지방 조직에 해당하는 EAT, 그다음에 피하 지방 조직에 해당하는 IAT를 그냥 정상적으로 조직학적 분석을 해보면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쥐에 저희가 콜드 챌린지를 한다든지 쥐를 한 4도씨 또는 6도씨에 6시간 정도 넣어두면 그 구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 피하 지방 조직에 해당하는 IAT는 갈색 지방화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이 공풍선의 공기가 작은 풍선으로 바뀌게 되고 이들이 열 생산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와 다르게 같은 백색 지방 조직이었던 내장 지방 조직에 해당하는 EAT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 다른 변화로 예를 들어서 자극원을 에너지 잉여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내장 지방 조직에는 염증 반응과 관련된 면역계 세포의 침투가 관찰되지만 피하 지방 조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클루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고, 여러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저희 그룹 다른 그룹에서 지방세포의 분화 정도가 다른 건 아니겠느냐, 즉 전구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 되는 과정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겠느냐, 염증 반응과 섬유화 반응도 지방 조직에서 일어나는데 그것도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 조직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원인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열 생산 과정은 내장 지방 조직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피하 지방 조직에서만 일어난다. 근데 거기에 공통된 어떤 역할자는 지방 조직을 구성하는 줄기세포가 아닐까라는 추정만 이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백색 지방 조직 중에서 내장 지방 조직에 해당하는 EAT와 피하 지방 조직에 해당하는 IAT가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어떤 특성이 같고 어떤 특성이 다른지를 알지 못해서 최근에 이제 한 5, 6년 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실제로 논문이 나온 건 3, 4년 전부터인데 이 단일 세포 수준에서 지방 조직을 구성하는 스템셀을 이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은 저희 실험실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남궁환 군, 최근에 졸업을 한 전영공 군이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를 대상으로 정상 시기 또는 고지방 시기를 먹인 다음에 그 지방 조직에 있는 지방 세포는 제외하고 지방 세포의 분화가 가능한 요 전구 세포들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세포들을 하나하나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세포들이 발현하는 유전자들을 저희들이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치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결과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내장 지방 조직하고 피하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줄기세포가 굉장히 상이하다라는 걸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EAT, IAT, 내장 피하 지방 조직에 사실은 줄기세포는 상당 부분이 공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들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눴고 이제 피하 지방 조직은 7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생물 정보학적인 방법으로 이건 20개로도 나눌 수 있고 100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물학적 의미를 지니는 클러스터,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어서 뒤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E는 EAT, 내장 지방 조직을, I는 IAT, 피하 지방 조직을 의미하고 N은 정상식이 노말 차우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저희가 시도하고자 해서 가졌던 질문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처럼 내장 지방 조직이 피하 지방 조직보다는
훨씬 더 왕성하게 지방세포의 분화 과정이 일어난다는 측면입니다. BRDU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새로 만들어진 아디포사이트 지방세포를 측정해 보면 피하지방 조직보다 내장지방 조직이 약 1.5 또는 2배가량 더 빠르게 지방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사람도 거의 유사할 거라고 몇몇 데이터들이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장지방 조직을 구성하는 지방세포가 왜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느냐, 피하지방 조직은 상대적으로 왜 천천히 덜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저희가 가졌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봤던 그 싱글셀식으로 분석한 것들을 분화의 가장 말단, 분화의 초기부터 이렇게 순서로 쭉 매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키로 보면 가장 키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해서 키가 작은 사람은 아기, 키가 큰 사람은 어른, 이렇게 매기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파란티아를 써서 가상의 시간 속에서 세포가 어떻게 변화돼 갈 것인가 발생 과정에서 살펴보면, 앞서 저희가 4개의 클러스로 나눴던 것이 크게 보면 스테이지별로는 3개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1은 다분화 능이 가능한 줄기세포, 스테이지 2와 3는 분화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지방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지방전구세포. 이 스테이지 3가 되면 바로 조금 뒤에 이제 지방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세포의 분화능을 살펴본 것이고요. 매우 흥미롭게도 그 수를 찾아보니까 스테이지 1,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EAT, 내장지방조직의 포션은 한 15% 내외인 반면 조금 더 진도가 나간 세포가 한 60-70%가 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하지방조직은 진도가 덜 나간 초기 단계의 멀티포턴트 스템셀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지 1이 훨씬 많아서 도대체 무슨 연유로 같은 스테이지 1인데, 그리고 진인덱스를 갖고 있지만 내장지방 조직은 굉장히 빠르게 다음 진도를 넘어가서 지방세포로 형성이 되고, 피하지방 조직은 이게 진도가 덜 나가서 바꿔 얘기하면 훨씬 더 프리미티브한 원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궁극은 이런 피하지방 조직의 수가 덜 형성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난구안군하고 저연군군이 그러면 같은 스테이지, 내장지방, 피하지방 조직의 같은 스테이지의 캐릭터가 얼마나 무엇이 다르겠느냐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생물정보학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이게 정말 스테이지 1이 맞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관찰한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온몸이 형광으로 이제 그 형질 전환된 쥐에서 내장지방 조직과 피하지방 조직의 스테이지 1 세포를 이제 각각 분리하면 얘는 다 형광으로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식을 했는데, 내장 조직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내장지방 조직에, 피하지방 조직에서 얻은 피하지방 조직 줄기세포를 피하에 넣어서 이와 같은 실험이 실제로 이식 후에도 정상적으로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3로 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스테이지 1의 GFP로 파지티브, 즉 형광으로 염색된 물질을 처음에 3시간 뒤에 살펴보면 그대로 스테이지 1에 존재하는데, 열흘이 지나면 약 65%가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3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같은 위치였던 피하지방 조직은 열흘이 지나도 단지 한 15% 내외만 스테이지와 2로 가서 얘네들은 태생적으로 덜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알고 있었고, 이 실험이 여전히 다른 실험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궁극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이 위치를 바꿔서 교차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환경이 중요하냐,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내적적 특성이 중요하냐를 답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어서, 피하지방 조직으로 원래의 이 내장지방 조직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고 피하지방 조직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내장지방 조직에 집어넣어서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얘가 어디에 간든지 관계없이 이식이 된 위치에 관계없이 내장지방 조직은 상당히 빠르게 진도를 가지고 있고, 피하지방 조직은 상당히 여전히 천천히 진도를 가져가는, 따라서 줄기세포의 경우, 적어도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의 경우는 환경적 요인은 상당히 적게 영향을 받고 내재적인 특성이 자기가 내장지방 조직이 될지 피하지방 조직이 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벌써 이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궁극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EAT의 경우는 진도를 빨리 넘어가서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로 갈 수가 있게 되고, IAT의 경우는 그런 과정이 슬로우 다운 되는데 몇몇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들이 작동하고 일부는 지방세포와
상호작용, 교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최근에 저희들이 뭐 싱글 뉴클리어 사이렌식으로 같이 컴바인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비만과 연관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하 지방 조직은 흔히 표현하면 좋은 지방 조직입니다. 뭐 콜레스테롤로 예를 들면 HDL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내장 지방 조직은 지방 조직 중에서도 늘어나면 증가가 되면 곤란한 소위 콜레스테롤 예를 들면 LDL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만이 되면서 확장되는 내장 지방 조직의 면역 세포의 침윤이 굉장히 강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싱글셀식을 다시 시행을 했는데 이번엔 정상인 쥐와 하이팻이라고 고지방 시기를 짧은 2주 또는 뭐 상당히 한 10주 정도 매겨서 이런 그 쥐로부터 다시 단일 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살펴봤는데 여전히 내장 지방 조직, 피하 지방 조직은 독립되어 있었고 매우 흥미롭게도 이들은 여전히 스테이지 3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관심사는 사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줄기세포가 면역계 세포들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정보를 끌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가상의 시간, 아까도 말씀드린 슈더 타임 어널리시스를 해보니까 출발점으로부터 가장 키가 작은 애로부터 가장 큰 애로 가는데 소위 정보학적 반응에서 이게 갈림길이 존재하고 마지막에 데스티네이션이 페이트 1과 페이트 2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E는 앞서 말씀드린 EAT고 N은 노말 차우, 죄송합니다. 요 H는 하이팻인데요. 최초로부터 분화 또는 발생 과정이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 있는 세포들은 대부분 다 정상식을 한 마우스에서 이 ENH10 요 그룹은 다 하이팻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하이팻 의존적으로 형성되는 세포 두 개가 서로 크로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요. 이 균들이 어떤 프로파일을 보이는지 유전자 발현을 보이는지 보니까 최초점은 같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ENH10으로 갈수록 염증 반응이나 섬유화 과정에 관련이 되어 있고 앞에 노말 차우, 그러니까 정상 시기로 갈수록 얘네들은 지방세포의 분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현하는 세포들을 단일하게 좀 분리하기 위해서 여러 마커들을 찾게 되었는데 그중에 찾은 것이 SDC1이고 이 SDC1은 피하 지방 조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FACS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해 보더라도 고지방 시기를 설치시켰을 때만 이 서피스 마커, 세포의 표면에 있는 것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내장 지방 조직에서 관찰되는 염증 반응과 이 섬유화 과정을 매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 그냥 도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던 피하 지방 조직에서 보이는 갈색 지방화, 베이지화도 실제로 피하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요 세포군 IN4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요. 요 세포들이 림프노드랑 크로스톡 상호작용을 통해서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만 이 베이지 열 생산을 할 수 있는 갈색 지방화가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세포 내 지방 조직에 다양한 줄기세포가 존재하는데 걔네들의 특성은 어찌 보면 발생의 초기 단계에 결정이 돼서 사실 뭐 우리나라 속담으로 따지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처럼 외부 자극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매개하는 중요한 어떤 줄기세포가 된다 해서 저희가 뭐 이런 모식도를 보냈더니 이 저널에서 이제 이 뭐 커버를 이제 실어주게 되었고요. 뭐 시간이 이제 딱 1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실험실 박사과정의 남궁환 군, 그다음에 전현근 군이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공동 연구를 이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생물정보학적인 방법은 디지털에서 포스텍으로 옮긴 김정균 교수, 그다음에 저희 대학의 그 컴퓨터공학부에 계신 김선 교수님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뭐 이걸 클러스 나누는 거, 팔란티어, 그다음에 오버레이해서 프로젝션 어널리시스 하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린 휴먼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마우스에서 발견한 게 어플리커블한지 살펴보았는데 거의 유사한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거는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있는 최성희 교수님, 킹사우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아시마 파르다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